환단 고기와 기천 53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부여 제1세 해무스 단군의 치적과 기천의 사고 연관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무스 단군의 제2원년은 단기 2095년 BC 239년이 되겠습니다. 4월 8일에 웅심산에서 거병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나이가 23세인데 23세 때 거병을 해서 북부여를 건국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환단고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어떤 체계,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뭡니까? 바로 단군이, 자, 첫째는 뭡니까? 천제를 지냈다는 얘기라고 했죠. 천제 지낸 얘기다. 자, 해무스 단군도 제2년에 3월 16일 대영절 때 천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요. 제20년에 자, 백악산에서 천제를 지내도록 했다. 명했다는 거죠. 직접 백악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수도였던 자, 백악산에서 천제를 지내도록 했다. 그래서 두 번 천제 지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환단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군이 수행을 했다. 선도 수행을 했다. 선도 수행한 얘기라고 했죠. 선도 수행한 얘기. 자, 우리 해무스 단군에 대해서는 자, 구체적으로 선도 수행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추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첫째가 뭐다? 자, 해무스 단군은 태어날 때부터 특징이 천자 영용이다 그랬습니다. 타고난 모습이 영웅호골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아주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타고난 신인이다. 신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강림한 신인, 그리고 자, 타고난 신인, 세 번째 수행을 통해서 신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타고난 모습이 굉장히 아주 뛰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자, 신광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신령스러운 빛으로 사람들을 쐈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눈빛이 아주 강렬한 신령스러운 빛이 나와서 마치 사람들을 쏘아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뭔가 신령스러운 빛으로 광으로 사람들을 쐈다는 얘기는 뭔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우리 해무스 단군은 용광검, 자, 용광검이라고 하는 검을 가지고 있었다. 차고 다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뭔가 빛이 나오는 그러한 칼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최근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신작이죠. 디스클로저 데이 보게 되면 외계인이 아주 옛날부터 우리 지구에 방문했고 뭔가 변신을 통해서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 세상에서 인류와 같이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디스클로저 폭로가 됐는데, 자, 외계인과 대화한 인터뷰란 책을 보게 되면 자, 물론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구제국 나쁜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1만 년 전에 선한 외계인들이 바로 우리 은하계를 접수를 해서 자, 지금부터 8200년 전에 3000명의 선한 외계인들이 히말라야에 내려오게 되죠. 기지를 건설하고 서로 구제국의 외계인들과 교전,
전쟁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또 붙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흩어져서 다시 환생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는 그러한 대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그러죠. 고레스 2세, 키루스 2세. 자,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만든 고레스 2세가 바로 이 도메인 원정대의 선한 외계인들의 어떤 사령관급, 대대장급 그런 사람인데 자신들의 어떤 대원들과 같이 환생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을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그러한 장본이라고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 그럴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 이런 왕들이나 사제들 또는 이런 장군들이 이 빛이 나오는 어떠한 그러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우간을 쓰고 다녔다. 그래서 오우간. 자, 오우간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 어자죠. 까마귀의 깃털로 된 그러한 모자를 반을 쓰고 다녔다. 자, 까마귀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바로 자,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얘기죠. 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선족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오룡고를 타고 다녔다. 오룡고. 자, 5마리의 용이 끄는 그러한 차를 타고 다녔다. 마차를 타고 다녔다. 이런 얘기인데 마차가 아니고 용차가 되겠죠. 자, 5마리 말이 아니라 5마리 용이 끄는 그러한 수레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UFO를 타고 다녔다라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UFO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뭔가 신령한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뭔가 지금 이 헤모스라고 하는 인물은 기존의 단군들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약간 환웅과 비슷한 하늘로부터 온 자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다.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우리 기천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아침에는 조즉 아침이 되게 되면 청사다 그랬습니다. 청사다. 자, 이 일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아침에는 세상 일을 본다는 거죠. 임금으로서 일을 보고 저녁이 되면 등천이다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면 등천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쫓아서 이랬습니다. 하늘로부터라는 얘기죠. 종천 이강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정확한 표현이죠. 종천 하늘로부터 from the heaven, from the sky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를 보고 저녁이 되면 등전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 얘기는 아침에는 뭡니까? UFO를 타고 내려와서 저녁이면 다시 UFO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이 헤모스라고 하는 존재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물론 헤모스의 고향은 고리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북구려를 고리국 또는 고구려라고도 하고 헤모스의 고손자인 뭡니까 우리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그 이름을 고구려라고 한 것이 바로 헤모스의 고향이 고리였기 때문에 고구려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헤모스는 종실 사람이다. 종실 사람이라고 뭡니까? 자, 단군의 뭔가 인척이다. 이렇게 또 단군의 어떤 그런 친척, 혈연 관계라는 얘기죠. 뭔가
당군과 관련된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해무스는 물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그의 어떤 근본은 뭡니까? 외계에서 온 그러한 외계 종족이 인간으로 환생해서 나온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뭡니까? 이제 세 번째가 전쟁이죠. 단군이 결국은 전쟁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신들의 4월 8일 날 웅심산에서 거병을 해서 군대를 오가의 군대를 이제 여기저기 배치를 하는데 둔전법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둔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주둔해서 그 지역을 개간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비를 군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것을 둔전법이라고 하죠. 둔전법을 시행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 원래 북부여 되기 전에 이제 대부여였죠. 고조선의 3기 고조선 정부인 대부여 오가가 공화정을 통치하고 있었던 수도로 가서 오가들을 설득을 해서 자신이 이제 뭡니까 단군으로 추대가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런 자신의 군대 특히 500명의 무리들이 항상 같이 다녔다 따라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령고를 타고 다니는데 500명의 무리와 함께했다. 자, 이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자신의 대원들과 함께 환세을 해서 페르시아의 건국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만든 그러한 과정과 상당히 그 모습이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해무스 단군 때 뭔가 특징은 뭐냐면은 특이한 상황은 자, 연호법을 사용했다는 거 이제 일종 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기가 굴뚝에서 연기가 얼마나 나느냐 따라서 자, 인구가 그만큼 많고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난다고 하는 건 저 사람이 가난하다. 지금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뭐 형편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러한 구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 태모. 자, 태아를 임신한 그 태모를 갖다가 산모를 갖다가 국가에서 공적으로 부양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이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이것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은 뭡니까? 태교로부터 시작한다. 자, 태교의 중요성, 그것을 법으로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앞선 그러한 그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선각자적인 그러한 단군이다,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해모스 단군과 기천과의 관계, 천재를 지냈고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연나라의 침략을 대비해서 우연왕인 기비를 통해서 방비하도록 그렇게 또한 준비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 천왕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도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결의 고유 사상을 랑가 사상이라고 했죠. 당대 신조 선생께서 유가, 불가, 도가인 그런 것처럼 우리 결에는 뭐다? 우리 고유 사상은 랑가, 이 랑가에서 유교, 불교, 도교가 나왔다는 것이고 이 랑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선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선도. 두 번째, 자, 이 천왕랑이라고 했을 때
천왕당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환웅천왕과 환웅천왕은 그 천계에서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죠. 자, 서자 여러 자제들 가운데서 환웅이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셨는데, 자, 저희 환웅이라고 하는 천왕과 더불어서 하강했던 3,000명의 무리를 천왕이라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분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다시 환생을 했을 때 자신들의 능력을 대부분 다 이제 과거의 기억이 삭제되기 때문에 기억을 삭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도 수행을 통해서 다시 어떤 신인의 그러한 경지에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여기서 용어가 나오는데 기천과 관련돼서 바로 천강이라는 말과 천강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두 번째 등천이라 하늘로 올라갔다. 그죠? 이 천권과 등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강자를 별 강자다. 그래서 하늘의 별이다. 북두칠성을 의미한다. 또는 이거는 강자다 해가지고 하늘의 강이다. 이렇게 해석한 수도 있고 그런 가르침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내려올 강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기천에는 천강권도 있고 등천권도 있고 조천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수에 조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열하는 그러한 경지죠. 완전히 신인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천광과 조천, 등천이라는 말이 바로 이 해모스 단군 편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조천이라는 말은 3.1신고에 나오죠. 3.1신고에서 자, 성통공환자야만이 뭡니까? 조천할 수 있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또한 당군왕검에 10계명에 이 조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직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수행한 사람들이 바로 조천할 수 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태백일사 고구려 봉기에 고구려의 동천왕께서 조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도 굉장히 선도 수행을 통해서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뵀다. 이 얘기는 등산했다는 얘기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천섬 됐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천강권, 등천권, 조천권이 바로 이 기천의 수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용어들이 굉장히 환단곡에는 많이 나온다. 그 중에서 오늘 해모스 단군 편에서 바로 천강과 등천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왔다. 상당히 기천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